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도 4년 전 평창 올림픽 때와는 달리 중재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가 반응 궁금합니다.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좀 몇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기획했을 때 예를 들면 우길기를 지참하게 한다든지 예. 또는 도쿄에 산업유산, 즉 강제연행이 없다고 하는 박물관을 지었고 또 그리고 이번에 독도 표기까지 포함을 해서 원래는 이 올림픽을 조금 나셔널리즘을 고양하는 형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원래 목적에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원래 평창올림픽에서 한국도 독도를 삭제했던 될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올림픽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이런 부분에 국제 여론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 근데 일본은 이걸 알면서도 이번에 지금 일부러 표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민족주의를 강조하겠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 올림픽의 상황에 오히려 이 표기를 해서 좀 한국을 자극해서 혐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백한 국내용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워낙 반대 여론이 많고 올림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속에서는 벌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고 지지율이 없는데 예. 오히려 한국이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것을 일본 국내에서 혐한 분위기로 가져가면 수가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해주고 일본 국민이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올림픽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우익적인 발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도적이고 내부 결집용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미 불참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근데 그렇죠. 북한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 다른데 만일 우리나라마저 정말로 보이콧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올림픽이 될 수 있겠느냐. 일본도 나름 부담감은 갖지 않겠어요? 네, 실제 예를 들면 올림픽을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협조 없이 주변국도 참여하지 않는 올림픽은 실질적으로 올림픽 정상 개최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예. 하지만 일본의 일반 여론과는 다르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구구 정치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 한국이 보이콧을 해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북한이나 한국의 불참이라는 것은 일부 정치적인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보이콧을 한다라고 선전을 할 수 있고, 예. 오히려 일본은 지금 해외에서 이미 정상 올림픽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종목상 경쟁하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지요. 예. 결국에는 정상 올림픽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금메달을 더 많이 획득할 수도 있을 거고 예. 한반도 불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의 분위기 속에서는 특별히 이게 한국이 알아서 불참했다는 식으로 강조를 하겠죠. 예.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물론 반응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내 여론은 올림픽 개최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현재 중지 또는 연기 취소를 포함한 여론이 60%에서 80%까지 계속 가고 있고요. 일본 국민들은 이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혹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이 올림픽을 즉각 혹시 중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강행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글쎄요,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논리는 먼저는 원래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이라고 첫째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미 후쿠시마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는 거 보면 예. 부흥 올림픽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많은 이것이 경제 성장을 가져왔었다라고 했지만 이미 올림픽은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 경제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 수가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올림픽을 중지하게 되면 수가 정권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을 해야 되겠죠. 어허. 그런데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가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올림픽에 마지막을 걸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 수가 정권은 우리가 출범할 때부터 아베 정권의 아바타라고 했던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올림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베 전 수상 세력과 일부 대기업이라는 거고 결국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수가 정권이 올림픽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수가 정권은 지금 현재 중지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 올림픽을 강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지 기반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올림픽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달 남았는데 결국은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느냐, 개최 못하느냐 여부는 코로나 상황에 달린 것 같은데요.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죠. 그렇죠. 코로나 상황은 현재 제3차 긴급사태 선언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억제를 하지 못해서 오는 6월 20일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자로 보면 지금 현재 3,000명 이하로 발표되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은 PCR 검사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중증 환자가 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사망자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대로 긴급사태 해제를 하지 못하고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긴급사태 해제를 하게 되면 올림픽 기간에 폭발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사태 선언 속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긴급 사태에서 올림픽을 강행하면 본인들이 원래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미 관객을 해외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요. 예. 뭐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방이라든가 일반 회사, 음식점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거지 실제 사회 전체에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긴급사태 선언 속에서는 올림픽을 강행하되 필요한 사람들의 이동만은 정부가 계속 하겠다는 거죠. 즉 일본인 관객들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6월 중순 내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수가 정권은 현재 무관객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일본인 관객을 동원하겠다. 즉 거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동원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백신 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백신 속도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저조합니까? 원래 백신은 한국보다 한 달 먼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백신이 지금 현재 그렇게 서둘러도 5%에서 6%밖에 되고 있지 않고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백신을 확보도 늦었지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이 자원들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를 못했고 예. 세 번째는 결국 백신을 접종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는데 일본의 고령자들은 스마트폰도 쓰지 않고 인터넷 그걸 쓰고 있지 않지요. 예. 결국에는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고 또 지방에까지 이 백신을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일본 현재 시스템이 유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죠. 결국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 있지를 못했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가 정권은 자위대를 동원해서 지금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스가 정부 입장은 어떻게든 강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인 것 같네요.
수가 정권은 지금 현재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 워낙 국민들의 반발이 많고 특히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경제계에서도 의견이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예. 자민당 의원들 속에서도 다음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가 정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입장은 IOC를 상에서도 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강행은 한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소 확률보다는 정권의 의지대로 강행할 확률이 많은데 이게 어떤 불행한 사태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소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 예학원대 교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배 팀장님 지난주 첫 출연했는데 상당히 핫했습니다. 우리 팬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난 주말에 그 SBS 탐사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한강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까지도 핫합니다. 그 이슈가. 그래서 오늘도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경찰이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여왔는데 못 찾다가 환경미화원이 주워서 제출했더라고요. 그 휴대폰을. 아마 본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강경찰대하고 강력반하고 기동대 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민간 잠수부 동원했는데 못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포센터에서 그 휴대폰을 습득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 휴대폰은 환경미화원이 미리 그걸 습득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30일 오전 11시 29분경에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수색했던 게 그분이 미리 습득했기 때문에 헛수고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고 얘기하고 경찰이. 그 휴대폰을 경찰이 받았을 때는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원을 넣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물속에 있다거나 파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게다가 또 뭐 포렌식 작업까지 한다니까 혹시나 모른 뭐 지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아마 포렌식 작업하면 떠오를 테니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요. 이 휴대폰을 주운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누구한테 건네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습득을 했다고 한다면 일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주웠나. 또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화장실 부근인지 아니면 쓰레기통 부근인지 아니면 그 손모 씨하고 친구분이 같이 놀던 장소에서 주웠는지 아니면 혹시 그 목격자들이 그 입수한 사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강가 근처인지가 중요한 거고 또 휴대폰을 주웠다 그러면은 휴대폰의 지문이라든지 DNA 또 혈흔 검사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또 휴대폰에 묻어있는 토양도 혹시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 또 내용 면에서는 만약에 휴대폰을 누가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이면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또 플러스해서 녹취한 부분도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 친구가 말하기에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지금 누구는 스모킹 거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걸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스모킹 거이라고 불만은 확실한 친구가 나올지는 의심스럽다. 나오긴 어렵다. 의심스러운 거죠. 뭐 일각에서는 뭐 이 휴대폰이 조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조작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조작이라고는 좀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친구가 그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손모 씨 휴대폰을 갖고 왔다고 말했는데 그 손모 씨 유족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 휴대폰을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그 불이익이 생길까봐 휴대폰 증거를 회산하거나 파손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항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 분이 그걸 찾아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다 라고 경찰은 보고 있죠. 예. 팀장님은 저번 주 SBS 방송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일부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뭐 편향됐다. 한쪽 편만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예. SBS 그 아래에서 사실 한 거는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도 있고 과학적 검증한 거를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방영했던 건 맞아요.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00% 정확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편파적이지 않고 조용히를 했는데 아마 그 일부 시청자는 그 정민씨 측이 제안한 의혹은 다른 곳이 적었고 그 친구 쪽에 대해 대변인 아니냐 그쪽을 너무 주장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그 내용상에 뭐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목격자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참고인으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예. 보기에도 친척이라고 했었고 또 그리고 정민 씨가 술 먹으면 뻗었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예. 그 증언한 사람이 정민 씨와 동명이인이지 정민 씨가 아니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자식 잃은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방송에서도 그 정민 씨 부친이 이야기한 대로 내 모든 것이었다 이랬기 때문에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경찰 발표라든가 또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불신하는 듯한 이야기는 고개를 좀 가웃거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일단 팀장님께서는 워낙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하셨으니까 살인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의 동기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예. 최근에 또 우발적 막가파 살인도 있기 때문에 일부 주장이 많지만 일부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동기를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의혹은 많은데 실체는 없는 사건인데 경찰에서 발표하는 거는 객관적 증거하고 예.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를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브라든지 네티즌들이 믿지 않고 계속 의혹만 제기하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거예요.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다. 예. 사건을 은폐한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경찰 수사 내용이라든지 어떤 과학적 검증은 변론으로 놔두고 그 의혹을 해결하라. 예. 근데 의혹을 주장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는 않더라. 예. 자, 그러면 살인의 동기가 없는 사건도 있다. 우발적 사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사건의 살인의 장소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 장소로 보기에는 사실은 그 개활지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은 한강 그 공원이 누구나도 갈 수가 있고 예. 또 개활지기 때문에 멀리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범행 장소로 택하기는 매우 어려운 장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이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도 첫 번째랑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별 다른 건 없고요. 예. 4월 24일부터 25일 6시까지 둘이 술자리 했고 또 불러가 됐다. 그런 내용하고요. 그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진술할 때 손 씨가 언덕에서 굴렀을 때 이렇게 세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세운 건 맞는데 그 친구분이 그 물에 들어간 흔적이라든지 물 묻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게 맞고 또 뭐가 생각하냐면은 그 비탈 나중에 그 부모랑 와서 찾았지 않습니까? 예. 돌아다니는데 한 곳을 응시했다든지 비탈 외관이가 그러는데 그 장소가 손 씨랑 놀던 장소였고 또 혹시 그 사망한 손 씨가 그 비탈이라든지 숲속에 누워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쪽을 수색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하고 그런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예. 사망한 손군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 A씨가 버린 신발하고 티셔츠 그걸 좀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신발과 티셔츠를 버렸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신발하고 티셔츠를 버렸다고 했는데 그 티셔츠는 그 두 장에 한 장에 5천 원 정도 되는 티셔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셔츠를 오래 입었고 또 토사물이 묻었기 때문에 버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건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버렸다고 하지만 예. 유족 측에서는 그거 봐라. 그거 버린 것은 증거를 훼손한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친구 입장은
이렇게 크게 버릴지 몰랐기 때문에 다 버렸다 이런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버렸을 때는 사망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더러워지고 또 버릴만 하니까 버렸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유족 측에서 볼 때에는 그 당시에 그걸 보관했어야지 일부러 버린 거 아니냐. 즉 증거를 감추거나 훼손하려고 버렸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거죠. 예, 팀장님도 지금 몇 번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이야기해도 일부 네티즌들과 유튜브는 믿지 않는다.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확증 편향 아닙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내가 믿는 거, 내가 보고 느끼는 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안 믿고 내 주장만 강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게 말하는 거는 틀린 것이다. 그 때문에 다른 확실한 정보라든지 정확히 있다 하더라도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걸 갖다 음모라고 보는 거죠. 저에는 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지만 과학적 검증도 필요하고 또 육하 원칙이라고 하십니까? 그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근거 하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믿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증거를 내거나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영원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또 관심 있게 쭉 보셨을 테니까 이 사건 지금까지 보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찰 수사는 경찰관이 하는 겁니다. 일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계속 음모 또 의혹만 부풀리기 때문에 일단은 휴대폰도 발견했기 때문에 좀 더 경찰 발표 수사 내용을 두고 보고 발표 났을 때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지금 의혹을 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경찰에서 명예를 걸고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예. 중간 발표를 했고 그럼 최종 수사 발표는 언제쯤 있을까요? 최종 수사 발표는 휴대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했다가는 괜히 또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2주 정도의 제 생각인데요. 1, 2주는 최소한 지나야만이 또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휴대폰 포렌식도 하겠습니다만 그 휴대폰에 혹시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 뭐 다른 DNA가 있을 가능성 그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를 조사해야만이 그 휴대폰이 발견된 장소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발견된 게 좀 늦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휴대폰이 발견됐다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그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해서 법 최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건데요. 환경미화원이 발견할 당시에 바로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기억이 안 나서 했다고 하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또 다른 이유는 요즘 중고폰을 판매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분이 순수하게 늦게 제출한 거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느냐.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법 최면 수사를 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그 내용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처럼 뭐 법 최면 결과도 나와야 될 테고. 그렇죠. 국가수에 휴대폰 넘겨서 여러 가지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할 테고. 그렇죠. 시간은 좀 더 걸리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